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서한 주주 여러분들. 저는 서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서한의 주가가 좀 하락을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알아볼 것이고, 이어서 이 건설지표 중에 봐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이것이 도래한다라고 좀 설명해 놨는데, 먼저 설명드리면 오늘 좀 금리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가 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좀 미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건설사 이슈 함께 보기 전에 저는 이 건설사 매매할 때 이 세 가지를 크게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주입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향후에 이 외형 성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주가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원가율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수주를 많이 갖고 오더라도 원가율 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원가율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금리, 경제적으로는 요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주와 원가율 관리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금리에 대해서 함께 보자. 사실 이 건설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금리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이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힘든 이유도 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 고금리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올라오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폭락, 그리고 건설사에 대한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금리가 이제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점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가 2%대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9월에 연준의 FOMC를 봐야 되겠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를 나타나게 되면서 예상치가 3%대였는데 어쨌든 간에 하회를 하게 되면서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를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데, 물가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게 되면 최종 목표 인플레이션은 2%라고 미연준이 또 밝히고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초가 제가 알기로는 FOMC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설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금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제가 해당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금리와 부동산의 매매 상승률에 대한 비교 데이터입니다. 자, 이 주황색 선이 매매 상승률이고 기준금리가 파란색 선이 되겠는데,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매매 상승률이 급하게 꺾이면서 내려가더라. 자, 그러면서 이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부동산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런 미분양 문제도 좀 해결이 되겠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에 대한 건설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이 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건설 수주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축 허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착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이 부동산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뭐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죠. 그러니까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확장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캐파에 대한 증설, 이것도 다 누가 합니까? 우리 다 건설사들이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누구다?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어서 금리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도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높았던 아파트 거래량이 내려가게 되겠고, 최근에는 이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게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건설 종목마다 조금씩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종목들이 몇몇 종목씩 보인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 역시 10월 달에 첫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은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지가 우선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은행이 좀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더 인하를 따라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면서 좀 함께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주가가 사실 2년, 3년 가량을 좀 하락을 이어져 오고 있죠. 대부분 건설사도 좀 비슷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정형적인 우하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쯤 돌아 나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하면 24년도 올해까지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 착공 사이클 자체가 24년도까지는 무너지고 25년도부터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24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좀 때리고 25년부터 착공 사이클 늘어나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올해가 좀 힘든 구간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횡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횡보가 되는 시점부터는 되돌아 나갈 수 있는, 즉 매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밑에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기다려보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